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오늘 2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2회차 수업에서는요, 실제 지난 시간에 배우신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 보게 되실 건데요. 저와 같이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문서를 함께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자, 모두 여셨죠? 그러면요, 이제 여기 빈 슬라이드에 우리가 아까 보셨던 샘플 문서처럼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샘플 문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 샘플 문서가 지금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가는데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 배경 보세요. 밑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띠가 둘러져 있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마다 약간의 디자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렌지색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전체의 디자인에 준 건데 이걸 이제 어디서 바꾸실 거냐면요.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셔서 일괄적으로 바꿔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빈 슬라이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상단에 보기 먼저 가실게요. 보기 탭으로 이동하십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네, 그럼 이제 우리 슬라이드의 관리사무소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는 것들이 기본 보기에서 봤을 때 이 슬라이드마다 일괄적으로 디자인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빈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하실 때는 아시죠? 가장 위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만 적용을 하면은 밑에 있는 레이아웃 마스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디자인은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마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보시면 여기 테마 보이실 거예요. 테마 편집이라는 탭에 테마 보이시죠? 네, 테마를 클릭합니다. 여기 밑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요. 여기 이제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저는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오렌지빛 디자인을 적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디자인들, 이런 화려한 디자인들을 적용을 하면은 사실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색 바탕에 포인트만 오렌지색 띠로 준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테마 가셔서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어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버전마다 디자인의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하얀색 배경에 오렌지색 띠가 있는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에만 적용을 했더니 밑에 있는 레이아웃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좀 일관성을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1회차 수업에서 안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여백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문서를 봄으로써 이제 보는 사람들도 눈이 좀 편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역 밖으로는 텍스트나 도형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보기 가셔서 안내선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이제 안내선이 이렇게 체크가 미리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안내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선 체크를 해제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갛게 가로 세로의 안내선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요 세로 안내선만 2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눈금선이 지금 세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세로 안내선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양방향 화살표가 생길 겁니다. 마우스 커서가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가져갑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냐면요. 우리 좀 이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백을 좀 조금 줄 거예요. 여백을 좁게 주고 이미지 넣을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 16, 요 16포인트 정도 될 때까지 요 세로 안내선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서 여기 드래그하면서 안내선 위에 나타나는 숫자를 잘 보세요. 그래서 16일 때 이렇게 멈추시면 돼요. 16이 되었을 때 멈춥니다. 오른쪽에도 안내선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눈금 및 안내선 가서요. 세로 안내선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네, 세로 안내선이 이렇게 중심부에 생겼죠. 얘를 클릭을 해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까지? 숫자가 16을 표시할 때까지 천천히 이동해 보세요. 네, 오른쪽에도 숫자가 16이라고 표시될 때까지 이 안내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 16포인트 되는 지점 밖으로는 이제 텍스트나 도형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빨간 선 바깥 부분은 여백으로 우리가 두게 되는 거죠. 네, 이 안내선을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보시면서 이 안내선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슬픈 문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나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5가지 동그라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안내선을 이렇게 적용을 해놓으면 요 안내선까지만 요 동그라미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이건 좀 극적이긴 하지만요. 이제 너무 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거의 페이지에 붙어 있고 또 오른쪽 동그라미는 아예 이 여백에서 더 남겨서 요 여백이 좀 많이 남긴 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이 이 동그라미들의 간격도 좀 띄어져 있고 이 끝부분도 여백이 달라지면서 뭔가 정렬되지 않는 듯한 좀 지저분한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빨간 여백선을, 안내선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안내선에 맞추어서 이제 똑바로 이제 정렬된 특히 도형들 정렬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선에 맞추어서 이 동그라미들을 배열을 하면은 정렬되고 좀 깔끔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렇게 안내선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안내선 2개 16포인트 자리에다 모두 정렬을 하셨죠? 네, 그리고 우리 글꼴을 일관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옮겨가 주시고요. 우리 아까 안내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보기 탭으로 갔었고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글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배경 카테고리에 글꼴 보이시죠? 글꼴.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배경 카테고리에 글꼴 보이실 겁니다. 이 글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글꼴로 직접 지정을 할 거예요. 밑에서 맨 밑에 글꼴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면 글꼴을 만들 수 있는 이 대화 상자가 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영어와 한글을 직접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 글꼴은요. 제목 글꼴 영어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텍스트 폰트가 있으시다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글꼴 이렇게 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이 펼치기 버튼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에 하우마라고 한번 영문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키 A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타우마라는 글꼴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글꼴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입력이 되죠. 네, 그래서 타우마로 지정을 했고, 명문은 저희가 제목 글꼴과 본문 글꼴 모두 동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본문 글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글꼴 지워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TA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밑에 타우마라는 이 폰트가 검색이 되죠? 쉐이딩이 되어서 보입니다. 클릭하면은 입력이 되고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타우마라는 폰트가 이런 폰트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글꼴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은 좀 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저희 휴먼, 제가 그 글씨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굵은 글씨인데요. 이름이 저희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네요. 네. 저도 항상 글씨체 이름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 이 펼치기 버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영문 폰트가 먼저 나오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제 폰트가 나오게 되죠. 그럼 맨 끝에 히읗이죠. 히읗 쪽으로 가다 보면은 굵은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휴먼 둥근 헤드라인. 또는 이제 아까 적용하셨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폰트를 지우시고 휴먼이라고만 이렇게 쳐셔도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라는 이 서체가 검색이 되죠. 이렇게 휴먼 둥근 헤드라인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미리 보기 보시면은 굵은 글씨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영문은 이제 제목과 본문 모두 타우마라는 이 서체를 적용을 했고요. 한글은 제목만 휴먼 둥근 헤드라인 여기 오른쪽에 굵은 글씨 보이시죠? 그렇게 적용을 하고 본문은 그대로 우리 맑은 고딕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클릭할게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제목 부분과 여기 이제 밑에 내용 부분에 모두 이제 텍스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슬라이드 마스터의 적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 우리 기본 보기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터 보기 닫고요, 상단에서. 네, 그럼 이제 기본 보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 먼저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제목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제목 페이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요. 여기 왼쪽에 1번 슬라이드 마우스 오른쪽, 1번 슬라이드에 마우스 오른쪽 가져가셔서 레이아웃으로 가시면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제목 슬라이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가장 프레젠테이션에서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보기 가서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시면은 여기 마스터 슬라이드 바로 밑에 이제 제목 스타일 요 레이아웃 있죠? 얘가 가장 첫 번째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제목에다가 우리는 이제 주 제목이 있고요, 부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큰 주 제목에다가는요, 김구로 이제 나의 이름이죠. 수강생 여러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김구로, 나는 김구로란 사람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밑에 부제목은요, 자기소개서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기소개서라는 글씨도 조금 굵게 바꿔줄게요. 요 자기소개서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제목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위에서 굵게 바꿔주겠습니다. 굵게. 그래서 이 제목 페이지에서는 김구로라는 이름이 가장 강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바로 목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슬라이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제 왼쪽에 긴 화면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 클릭.
네, 그럼 새로운 슬라이드가 바로 입력이 됐죠. 이건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이미 입력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 바로 입력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는 목차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목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예, 그럼 이제 내 자기소개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목차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이 페이지에는 이제 목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번호로 되어 있는 이 글머리 기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여기 텍스트 박스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지금 마우스 깜빡깜빡하죠? 네, 여기에서 우리 탭에 가셔서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단락 카테고리에 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아닌 글머리 번호를 넣을 수가 있죠. 요거 클릭을 하셔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1, 2, 3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 1, 2, 3. 그래서 여기 지금 글머리 기호가 반영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목차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제 목차는 첫 번째가 인적 사항, 두 번째는 김구로에 대한 5가지 키워드, 세 번째가 좌우명,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페이지를 만들어 볼 시간이죠. 네, 오후 시간이라 조금 졸리실 텐데요. 다 같이 박수도 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이제 집중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만드셨는데요. 이제 페이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저 왼쪽에 이제 빈 화면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새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새 슬라이드 클릭을 하시면은 아마 이제 위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과 동일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위에 2페이지는요, 지금 3페이지까지 만들어졌는데, 2페이지는 우리가 목차로 만든 거고, 3페이지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3페이지가 왼쪽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서 강조를 해주고, 오른쪽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인 듯한 디자인에다가 내가 해온 일들을 이제 만드는 이 페이지였습니다. 이거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3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왼쪽에서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레이아웃을 변경해 줄 거예요. 레이아웃 가시면은 여기 캡션 있는 콘텐츠라고 우리가 이제 눈에 좀 익숙하시죠? 왼쪽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굵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 있는 콘텐츠 이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클릭.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위에 이제 왼쪽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 띠를 보시면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굵은 제목 틀이 있고요. 밑에 이제 본문을 입력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틀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1번 인적 사항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사항. 네. 근데 이 인적 사항이 이제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클릭하신 채로 이 텍스트 박스의 높이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텍스트 박스 클릭을 하시면 여기 조절점이 생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양방향 화살표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쭉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인적사항이라는 글씨가 상단으로 텍스트 박스와 같이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이 글씨체는요, 저희가 36 정도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36으로 되어 있네요. 네. 혹시 30 아니신 분들은 저는 이제 36 정도로 텍스트 크기를 설정을 해서 좀 잘 보이도록 큰 글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름과 뭐 생년월일과 그리고 이제 학력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름하고 콜론 붙이고 한 칸 띄고 이름은 김구로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다음 줄에는 생년월일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콜론 넣어 주시고 콜론 뒤에는 바로 써주시기보다는 한 칸 스페이스로 띄워주시는 게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에서 연도는 1960년, 생일은 5월 7일, 이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었고요. 그리고 엔터 치셔서 그다음에 이제 학력을 적어보겠습니다. 학력. 뭐 학력이 꼭 중요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 뭐 내용을 바꾸셔도 돼요. 뭐 이게 회사에 뭐 활용할 용도라면은 학력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모임에서나 뭐 동호회 같은 곳에서 소개를 한다면 굳이 뭐 학력을 넣지 않아도 되죠. 저는 이것도 임의로 구로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뭐 텍스트는 뭐 임의로 적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고요. 우린 여기서는 형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텍스트가 지금 1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조금만 키워줄게요. 너무 작으면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글씨 크기를 홈 탭에 글꼴 보이시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제 바뀔 부분, 글씨 크기가 바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위에 가셔서 글씨 크기를 한 18 정도로 바꿔줄까요? 18? 네.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파워포인트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학력 보세요. 구로대학교 건축학과 졸업하고 졸업이 여기 붙어 있었으면은 예쁘게 됐을 텐데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보기가 깔끔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이 텍스트 박스, 이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가로를 좀 늘려주세요. 이 조절점에 세로 변에 있는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가져가면은 양방향 화살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늘려주면은 텍스트 박스의 가로 길이가 늘어나면서 요 이제 졸업이라는 글씨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텍스트 박스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조정하셨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 인적사항과 이 텍스트 박스 사이에 김구로라는 인물의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이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요, 어차피 밑에 여기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텍스트 박스 크기를 쭉 눌러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이 텍스트 박스의 윗변 있죠? 네, 여기로 이제 마우스 가져가시면은 여기 텍스트 박스에 요 가운데 점 보이시죠? 요 윗변의 가운데 점, 네, 가운데 점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고요. 이때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적당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사진이 여기 너무 크게 들어갔다. 그럼 얘를 이제 너무 더 밑으로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위로 올려준다든지. 이건 이제 사진을 얼만큼 크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두 오셨으면은 이제 여기에 사진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삽입 탭으로 가셔서 그림 클릭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림 삽입 창이 나오게 되면은 바탕화면 왼쪽에서 클릭하시고 이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PPT 문서라는 폴더 있죠? 네,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옮겨놓은 자기소개서라는 폴더 있습니다. 요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여시고요. 네, 8개의 이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프로필, 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 사진, 네, 요거를 클릭하셔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네, 그럼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될 텐데 얘를 요 왼쪽으로 끌어와야겠죠. 여기 지금 끌어오시기 전에 이 사진을 일단은 좀 축소를 시켜야 되기도 하고 우리 제가 샘플 파일에서 보여드렸을 때 보면은 사진이 동그라미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형태로 사진을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얼굴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 뒤에 불필요한 배경은 없어지고 얼굴에 집중되도록 예, 이제 사진을 편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클릭하신 채로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위에 그림 도구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맨 끝에 보시면은 요 크기라는 카테고리에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르기. 자르기 보이시죠? 그림을 자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르기를 할 건데 이 자르기를 할 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동그라미로 자르기 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자르게 되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직사각형인 이 사진을 정사각형, 즉 1대1의 정사각형 비율로 먼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클릭해서 위에 자르기 가셔서요. 밑에 보시면은 자르기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로, 세로 비율을 먼저 맞춰줘야겠죠?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선택해서 정사각형 1대1로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럼 얘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동그라미로 한 번 더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르기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줬기 때문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어떤 도형으로 자를 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기본 도형 카테고리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합니다.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 가셔서 왼쪽에서 기본 도형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가로와 세로 비율이 동일한 이제 동그라미가 적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완전히 원을 만들고 싶다면은 일단은 이 사진을 1대1의 비율로 먼저 맞추셔서 이제 기억나시죠? 위에 자르기 가셔서 우리가 먼저 가로 세로 비율을 먼저 1대1로 맞춰줬어요. 정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클릭을 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잘라줬죠. 그럼 얘는 이제 축소해서 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오렌지색 띠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축소할 때는 요 이제 4개의 꼭지점에 가서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면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대각선 안쪽으로 요 꼭지점을 끌어서 가져가시면 이제 축소가 되죠.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면은 이제 이미 우리가 동그라미 이제 1대1의 동그라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도 1대1의 동그라미 비율로 축소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적 사항과 이제 요
사진과 밑에 있는 이 기본적인 프로필이 들어가게 됐죠. 이제 사진의 위치를 넣기 때문에 이 사진과 이 텍스트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가 너무 붙어 있으면 또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만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사이에 남으면서 보기 좋은 분적 사항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이제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청취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제 방향이요. 읽게 되는 방향이 파워포인트 왼쪽부터 항상 읽게 돼요. 왼쪽부터 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네, 일본 경우는 이제 책이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어가게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한글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워포인트 장면을 볼 때도 항상 왼쪽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먼저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그냥 넣어서 적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요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마치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벽에 딱 붙인 듯이 이 이미지를 먼저 넣고 그 이미지 위에다가 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수업 자료 다운로드한 것 중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삽입 가십니다. 그대로. 삽입 가셔서 그림 갑니다. 그림. 그래서 삽입해서 그림 가시면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2회차 자료 중에 여기 노트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 포스트잇에 요 핀셋을 꼭 꼽아 놓은 듯한 이런 이미지예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삽입. 오른쪽에 얘를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적당히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단 여기 있는 이 안내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안내선 넘어가면은 이제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항상 모든 텍스트는 이 안내선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될 때, 이제 우리 보통 이력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줄줄이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표 형태로 넣는 게, 즉 테이블 형태로 넣는 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내용을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나의 이력사항을 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표 입력 바로 하도록 할게요. 위에 가셔서 삽입 가십니다. 삽입. 네, 삽입 가신 다음에 이제 표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네, 표 아이콘 클릭하셔서 우리 4 곱하기 2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행과 4개의 열이 있는 표예요. 4 곱하기 2 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금 드래그가 되죠? 4 곱하기 2표가 드래그가 되면은 이 표 위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슬라이드에 표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표를 우리가 좀 축소를 시켜야겠죠? 위치를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요. 이 포스트잇 안에 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표를 선택을 하시고 이 조절점에서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적당히 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깔끔하게 만드시려면요. 지금 이 테이블이 이제 이 표가 삽입이 되었는데 이 표가 여기에 있는 이 포스트잇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다. 이제 가운데로 정렬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맞추시냐면요. 먼저 요 이제 포스트잇 그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테이블을 또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2개가 선택이 됐죠. 그럼 얘네가 정렬을 할 건데 이제
이미지를 중심으로, 즉 큰 개체를 중심으로 작은 개체가 맞춰가는 식으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큰 개체는 지금 포스트잇이죠. 그리고 작은 개체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큰 개체의 가운데로 얘가 이제 표가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위에 정렬로 가십니다. 정렬. 정렬로 가셔서 맞춤으로 가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으로 가보세요.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요 큰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이제 표가 가운데에 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좀 이게 안 맞네요. 왜냐하면은 이 큰 그림 자체가 요 뒤에 그림자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제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표가 이 그림자까지 포함한 요 큰 포스트잇에서 가운데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림자는 우리가 요 포스트잇에 포함시키진 않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당히 눈대중으로 요 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방향키, 왼쪽 방향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시면서 약간만 눈대중으로 맞춰주셔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뭐 도형과 같은 딱 떨어지는 크기라면은 이제 요 작은 개체를 큰 개체의 가운데 오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모두 정렬을 하셨죠. 그래서 4 곱하기 2 테이블을 만들었고 적당히 이제 요 앞정에 꽂혀진 밑에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행을 만들어 줄 건데 제목행을 요 왼쪽에 제목행을 만들어 주고 요 바로 오른쪽에 내용을 넣고 또 여기에 제목열이겠네요. 네, 제목열을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표의 색깔과 선을 좀 정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요 2개의 칸을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네, 위에 이제 표 도구 탭이 활성화가 됐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탭으로 갑니다.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드래그한 부분에 음영을 바꿔줄게요. 여기 보시면 음영 바꾸는 거 보이시죠? 요 페인트 통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을 해서 우리 주황색 계통인데 너무 진하지 않게 여기 주황색 중에서 두 번째 옅은 주황색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 네,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한 줄 띄고 그 다음 칸 2개를 드래그를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제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2개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제 동일한 컬러, 지금 방금 사용했던 컬러가 그대로 읽혀져 있기 때문에 이 페인트통 아이콘을 그대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동일한 컬러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칸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2개의 칸 드래그 하셔서 다시 음영 가셔서 여기는 그냥 하얀색으로 채워줄게요. 하얀색으로 채워주시고 네, 이 오른쪽에 2개의 칸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하얀색으로 채워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의 테두리가 하얀색이어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표의 테두리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표 도구에서 디자인 탭으로 가시고요. 네, 테두리를 그리기 전에 테두리 선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 그리기 카테고리에서 위에 가시면은 선은 그대로 이렇게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실선으로 적용을 합니다. 실선. 그리고 요 테두리는 이제 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얇게 할게요. 너무 두꺼우면은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서 그냥 0.75포인트로 바꿔줄게요. 실선 0.75포인트. 그리고 색을 주황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펜색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가장 상단에 있는 진한 주황색으로 펜색을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펜에 테두리를 그릴 선이 적용이 되었으면요. 이제 이 선을 어디다 적용시킬 건지 이 테두리로 가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테두리로 가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은 선을 여기 모든 테두리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주황색 선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에는 우리 이제 회사명, 어떤 회사를 내가 다녔는지 회사명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지금 글씨가 또 너무 크죠? 그래서 글씨를 한 번에 좀 조정해 줄게요. 요 테이블에 있는 칸 모두 드래그 하셔서 위에 이제 글꼴 카테고리에 가셔서요. 홈탭에 있습니다. 홈탭으로 이동하셔서 글꼴에서 이제 글씨가 우리 맑은 고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8 너무 큽니다. 그래서 14로 고쳐주세요. 14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글씨 크기도 글씨 색깔이죠. 글씨 색깔도 클릭하셔서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셀 안에 보세요. 셀 안에 보시면은 회사명이라는 글씨가 좀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 있죠. 얘도 보기 좋게 이 셀의 가운데, 요 중간에 오도록 우리가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한들을 모두 드래그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홈탭 있죠, 홈탭에 가시면은 여기 단락에 보세요. 단락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 이 단락에 가면은 텍스트 방향 바로 밑에 텍스트 맞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판에서 텍스트가 위쪽으로 이제 편향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 이거 중간으로 바꿀게요. 중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명이라는 글씨가 요 하나의 셀 안에서 중간으로 오게 되면서 보기가 좀 더 편해지죠. 그래서 회사명을 입력하고 이 오른쪽 하얀 칸에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 한 칸 넘어서 여기는 그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근무 기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칸에는 이제 부서명, 그죠? 부서명이 들어가야 되죠. 부서명 들어가고, 요 밑에는 이제 직급, 어떤 직급으로 회사에 있었는지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 밑에 이 전체 지금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요 제목행만 굵게 바꿔줄게요. 요 회사명과 부서명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굵게 해주시고, 여기도 근무 기간과 직급만 드래그 하셔서 굵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내가 다녔던 회사의 부서, 그리고 근무 기간과 직급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이분 보니까 이제 60년생이라면은 회사를 꼭 하나만 다녔으리란 법은 없죠. 그래서 회사를 더 다녔다면은 이 표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표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조절점이 생겼을 때 컨트롤 C,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눌러주시면은 복사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로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복사된 표가 하나 붙여지면서 이제 2개의 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 표를 나란히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간 이 표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표 이동하실 때는요, 이제 마우스를 표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동서남북의 모양으로 이제 이 화살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이제 정렬이 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표를 왼쪽으로 점점 천천히 가져가면 이 빨간색 안내선이 벌써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라라고 알려주죠. 요 선에 이렇게 맞춰서 정렬을 하면은 어차피 얘네는 복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너비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선에만 맞춰주면은 저절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표 이제 원래 요 위에 있었잖아요. 요 위에 있었는데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표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동서남북의 사방향의 화살표로 마우스 커서 바뀌죠. 그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빨간 안내선이 생기면서 정렬이 되죠. 이 상태에서 표를 너무 붙이지 마시고 약간만 뗀 상태에서 이렇게 드롭합니다. 그럼 표가 2개가 생겨서 내가 만약에 2개의 회사를 다녔다면 각각 2개의 회사에서 근무 기간과 이제 부서명,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2개의 회사를 다녔지만 내가 강조할 만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위에 있는 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형식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표 선택을 하시고요. 조절점 생겼을 때 컨트롤 C 키보드에서 누릅니다. 그럼 이제 복사가 됐겠죠? 그리고 컨트롤 V 키보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요 이제 표가 하나가 더 생성이 됐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 오셔서 요 왼쪽에 지금 빨간 선 보이죠? 이렇게 빨간 선.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정렬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표는 약간 붙어 있다면 요 밑에 들어가는 표는 요 간격보다는 살짝 좀 더 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이렇게 떼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간격이 이제 여기는 회사의 직접 그 이름과 직급이 나오는 거지만 이제 이 밑에는 주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 간격을 조금만 요 간격보다는 약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맨 위에 있는 사명 여기를 이렇게 지우셔서 주요 프로젝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주요 프로젝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셀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위에 있는 이제 표 도구에서 저희 레이아웃으로 가주십니다.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셀을 병합해 주실 거예요. 셀 병합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하나의 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근무기간이라는 텍스트는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이제 컬러감이나 이제 테두리 선 때문에 표를 그대로 복사해 왔지만 이 표를 셀을 병합하고 테두리를 좀 바꾸면서 다른 디자인으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이 부서명부터 직급까지 이 전체 4개의 칸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얘도 셀을 병합해 줍니다. 네, 셀을 병합해 주고 네, 셀을 병합해 주고 이제 요 기존에 있던 요 내용은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병합한 셀에 우리 색상을 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째 줄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요. 2번째 줄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표 도구 탭에서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으로 가서 이 음영을 하얀색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는 하얀색으로 변화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요 프로젝트가 뭐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겠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셀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면요. 다시 레이아웃으로 가십니다. 레이아웃으로 가시면은 우리 마우스 커서는 지금 그대로 주요 프로젝트 밑에 여기서 깜빡깜빡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아래에 삽입하면은 하나의 줄이 더 이제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더 이제 한 경력이 있을 때마다 한 줄씩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여기에서 빈 화면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화면에 이제 빈 곳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가 변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불필요한 선을 좀 없애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0분 휴식하고 돌아오셔서 저와 함께 없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첫 번째 인적사항이 이제 표기가 되는 이 슬라이드 페이지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넣고 오른쪽에 실질적으로 내가 근무했던 이력에 대해서 이제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주요 프로젝트에서 이 오른쪽 선을 좀 깔끔하게 없애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요, 이제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게요. 이 테두리를 없앤 셀에다가 일단 마우스 커서를 둡니다. 여기 지금 주요 프로젝트 옆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럼 현재 이 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요. 이제 표 도구 탭에 가셔서 우리는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으로 가셔서 우리 이 테두리를 없음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테두리 그리기 여기 바로 위에 실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을 선택하셔서 테두리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테두리 없음 클릭하시면은 이제 테두리가 없는 상태의 선 종류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테두리가 없음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왼쪽에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놓은 셀이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셀에서 테두리 없음을 지정한 선으로 이 셀의 윗선과 오른쪽 옆선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테두리로 가셔서 위쪽 테두리를 먼저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테두리 없는 선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위쪽 테두리 설정.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 테두리 설정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선이 없는 상태로 이 해당 셀의 윗선과 옆선만 테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 화면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선이 깔끔하게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주요 프로젝트 밑에 첫 번째 칸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내용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명은 무엇이고, 글쎄, 콜론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셔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요 프로젝트 밑에는 프로젝트 명과 그 프로젝트에서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 부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다가 마우스 커서 두시고 컨트롤 V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하나 더 들어갔네요, 선이. 이 부분은 그냥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내가 근무한 회사와 그 회사에서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론 이력서 형태로도 우리가 문서를 많이 작성하지만 요새 이제 자기소개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이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사항에 대한 이제 페이지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이제 5가지, 김구로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만들 차례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페이지 바로 밑에서
왼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슬라이드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네, 새 슬라이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레이아웃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 다음은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페이지를 추가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캡션이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 주었는데요. 제가 샘플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샘플 페이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빈 화면이에요. 빈 화면이기 때문에, 김구루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적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으로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캡션이 있는 페이지보다는 빈 화면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4페이지에서 4페이지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레이아웃 클릭하시고요. 빈 화면으로 변경을 해주실게요. 빈 화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 우리가 그림을 가득 채워서 그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빈 화면이 아니라 이 제목만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제목만. 제목은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레이아웃에서 제목은 있는 상태로 빈 공간이 있는 형태, 이 제목만으로 레이아웃을 바꿔주실게요. 레이아웃 가셔서 제목만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제목을 입력하고 밑에 빈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목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목 입력하십시오.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 두시고 2번 김구로에 대한 5가지 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로라는 사람은 5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아래에다가 그 5가지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는 아무래도 비주얼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 나는 뭐 열정이 있고 뭐 이제 책임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글씨만 넣어주는 것보다는 그 글씨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운로드 받은 자료 먼저 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아까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던 예시 파일에서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이제 키워드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구로라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꼼꼼하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뜨거운 열정이라는 이 키워드와 맞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책임감이 있다, 뭐 시간 개념을 잘 지킨다, 뭐 창의력,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이 아이콘들을 미리 찾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시 이제 저희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시면, 이 PPT에서 이 텍스트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림을 먼저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넣어줄 때는 그 텍스트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함께 넣어주면은 이해하고 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우리 이 페이지에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삽입 가셔서요. 도형으로 가십니다. 도형 클릭하셔서 도형 중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기본 도형 보세요. 도형 중에서 기본 도형 가시면 첫 번째 2개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텍스트 박스고요. 그 옆에 바로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 네,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그라미 삽입해서 도형에서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십자형으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요 지금 원을 그릴 건데 이렇게 타원을 그릴 건 아니에요. 타원을 그릴 건 아니고 이제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동일한 동그란 원을 그릴 겁니다.
네, 그러면요. 키보드에서 이제 원을 그리시기 전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원을 눌러주시면 돼요. 원을 Shift 키를 먼저 누르신 상태로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은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동그라미 원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인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우리 이 동그라미 이제 디자인을 좀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먼저 좀 바꿀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시면요. 그리기 도구 탭에서 이제 서식 탭이 나오죠. 오른쪽 맨 끝에 가면은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마다 다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동일하게 6cm로 바꿔줄게요. 네, 서식 탭에서 오른쪽 끝에 가시면 우리가 선택한 도형의 가로와 세로의 이제 크기를 6cm로 모두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에 이제 테두리 색깔과 채우기 색을 바꿀 건데요. 지금은 현재 이 채우기 색상이 이제 진한 주황색이에요. 너무 진하죠. 이렇게 너무 색깔이 진하면 안에 있는 이제 이모티콘이나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채우기 색상은요, 저희가 좀 옅은 색깔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 그리기 도구 탭에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클릭하십니다. 도형 채우기 펼치기 버튼 클릭을 하셔서 저희 주황색 계통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의 배경 자체가 오렌지빛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너무 다양한 색깔을 이제 슬라이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톤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색깔을 뭐 몇 가지만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밝기나 이제 색깔의 진하고 옅은 정도만을 사용을 해서 이제 너무 다양하게 화려하게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발표 자료로는 좋지 못해요. 우리가 광고면 이제 눈에 띄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게 목적이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이제 색상을 적당하게 다양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채우기 색상은요, 지금 주황색 계통을 사용을 할 건데, 주황색 계통에서 가장, 옅은 색깔,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주황색 계통 중에서 가장 옅은 색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옅은 주황색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이제 너무 굵지 않게 조정을 해볼게요. 그대로 도형 선택하신 상태로 그리기 도구 탭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클릭합니다. 도형 윤곽선을 클릭을 하고 먼저 두께부터 적용을 할게요. 두께는 저희 여기 2와 4분의 1 2와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색상은 우리 이 도형 윤곽선 위에 서식 탭에서 다시 선택을 하셔서 도형 윤곽선 선택하셔서 색상은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좀 명확하게 보이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에 채우기 색상은 옅게 해서 그 안에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잘 보여지도록 이렇게 그려주고요. 테두리는 조금 진하게 선명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각각의 키워드별로 이제 이 동그라미가 잘 구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이제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미지를 먼저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이미지를 일단 슬라이드에 모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뭐 삽입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위에 가셔서 삽입 갑니다. 삽입 가셔서 그림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 지금 그림 삽입 창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으신 왼쪽에서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요. 네, PPT 문서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시면 네, 자기소개서라는 네, 이 폴더 있죠? 이거 더블 클릭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이콘들만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연속되어 있는 이 그림이기 때문에 Shift 키로 한 번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뜨거운 열정 요 클릭하시고요. 그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5번 친화력을 클릭하시면은 1번과 5번 사이에 있는 모든 아이콘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클릭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신 채로 5번을 클릭하시면은 1번과 5번 사이에 있는 모든 아이콘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삽입 버튼 클릭하시면 되죠. 삽입 클릭합니다. 그림 선택을 하고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PPT 바탕화면에 있는 PPT 문서라는 이 폴더 안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바탕화면에 PPT 문서 폴더 안에 아까 이제 압축 푸셨던 파워포인트 실무 문서 활용 2회차 폴더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뜨거운 열정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5번 친화력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사이에 있는 이미지까지 한 번에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이미지를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삽입해 주세요. 삽입. 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한 번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모두 크기를 줄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는 나중에 조정을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다 줄여주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빼서 크기를 모두 줄여줍니다. 빈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이 대각선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적당히 크기가 다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적당히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아주 작게 줄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크기보다 작게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셔서 5개의 아이콘을 한 페이지에 두고 이제 우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들 모두 정리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요.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 이제 열심히 일하는 아이콘을 가지고 올 거예요. 바로 여기 가방 들고 뛰는 사람 있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입니다. 얘를 이 동그라미 안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밑에 텍스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줄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얘를 이제 동그라미에 가운데로 좀 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로 동그라미를 같이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가 이 아이콘보다 크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콘이 가운데에 오게 되죠. 근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아이콘이 요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동그라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콘보다 큰 동그라미 기준으로 정렬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요 2개를 Shift 키로 함께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에 있는 정렬 가셔서요.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뛰어가는 사람 모양의 이 아이콘이 동그라미의 가운데에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요. 이 뛰는 사람이 지금 이제 검은색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강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도 좀 통일성 있게 이 이모티콘의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클릭을 하셔서요. 위에 그림 도구에서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으로 가시면 색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색으로 가셔서 네, 너무 검은색이면 좀 강렬해 보이니까 적당히 요 갈색 정도로 바꾸면은 좀 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갈색 맨 밑에 있는 다시 칠하기에 가셔서 여기 갈색 여기 지금 그림 도구 서식에서 색으로 오셔서 다시 칠하기에서 요 밑에 있는 요 갈색 얘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좀 색감이 검은색일 때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좀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네, 텍스트 박스를 여기다 이제 넣어도 되지만은 그냥 이 도형 자체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동그라미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에 텍스트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텍스트 편집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벌써 깜빡깜빡이고 있죠? 네,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근데 아마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입력하기 전에 지금 우리 도형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셨잖아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도형 가운데서 마우스가 깜빡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우리 글씨 크기와 이제 굵기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먼저 위에 글꼴 가셔서 굵게 클릭해 주시고요. 굵게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도 18이 아니라 20으로 폰트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20. 그리고 텍스트는 까만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크기 20에 굵게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뜨거운 열정 입력해 봅니다. 뜨거운 열정 입력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글씨가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편집하면은 이 가운데 쪽에 도형 가운데에다가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 가운데에는 이모티콘이 있기 때문에 이 글씨가 좀 도형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이 빈 공간에 위치하면서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여백을 통해서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클릭하신 상태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럼 맨 밑에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도형 서식. 도형 서식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린 도형 자체를 이제 서식하는 게 아니라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를 서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 옵션을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의 색에 관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텍스트의 뭐 반사 효과나 뭐 네온 사인과 같은 그런 효과예요. 우리는 텍스트 자체의 정렬을 볼 거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로 맞춤이 지금 중간에 있어요, 중간. 이 텍스트가 요 세로에서 이 도형의 세로 방향에서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요, 클릭을 해서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
이 아래쪽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아래쪽. 세로 맞춤에서 텍스트 상자 세로 맞춤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왼쪽에 텍스트가 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뜨거운 열정이란 요 텍스트가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밑으로 해도 확 밑으로 안 내려와 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 밑에 텍스트 상자에 여백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여백만큼을 남기고 아래쪽으로 글씨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백 부분을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 가셔서요. 우리 아까 텍스트를 세로 맞춤해서 아래쪽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대로 밑에 오셔서 아래쪽 여백이 지금 0.13cm로 전원되어 있습니다. 얘를요, 줄여주세요. 맨 밑에 있는 아래쪽 여백, 텍스트 상자의 아래쪽 여백이 지금 0.13cm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우리 텍스트가 이 정도의 박스가 이제 위치해 있는데 요 밑에 요 남은 여백이 지금 0.13cm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 한 0.1cm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0cm로 좀 줄여줄까요? 아예 0cm로 이렇게 줄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여백만 줄이지 마시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 여백도 조금씩 줄여줄게요. 지금 보시면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도 정자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도형 안에 여기 양쪽에 여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백을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은 0.2cm, 오른쪽 여백도 0.2cm로 줄여줄게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0.2cm씩, 아래쪽 여백은 0cm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뜨거운 열정이라는 글씨가 이제 한 줄에 들어가면서 밑에 여백을 좀 줄였더니 이제 여백 공간이 줄어들면서 글씨가 그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세트를 우리가 4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옆에 이제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아이콘들은 잠깐 이 제목 틀 위로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네,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실 건데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은 이 텍스트나 아이콘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죄송해요. 텍스트가 아니고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Shift 키로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 2개를 그대로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화 하시고 그룹 해줍니다. 그룹.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 4개를 복사를 해줄게요.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C 한번 누르시면 복사가 됐는데 컨트롤 V를 4번을 더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V 한번 누르시고 이 오른쪽으로 잠깐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한번 컨트롤 V 누르시고 이 겹쳐진 거 하나 가져오시고 또 컨트롤 V 한번 누르시고 겹쳐진 거 오른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또 컨트롤 V 누르셔서 겹쳐진 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5개가 이제 모두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렬만 해주고 텍스트만 좀 바꿔주면 되는데요. 벌써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다가왔죠. 우리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문서 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찾아보기 위치 찾아가셔서 바탕화면에 우리 PPT 문서 폴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이 안에다가 파일 이름을 자기소개서 파일 이름 자기소개서라고 바탕화면에 있는 PPT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할 이제 시간인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셔서 저희 자기소개서 함께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뜨거운 열정이라고 적혀진 이 동그라미를 4개를 더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가져가고 안에 있는 텍스트와
요 그림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동그라미를 좀 보기 좋게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렬을 하실 때는요, 요 윗선을 다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사이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요, 이렇게 쭉 가져가셔서 요 옆에 안내선 있죠? 요 안내선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밖에 이제 요 조절점이 생기면서 요 외곽선이 생기죠. 요 외곽선을 요 안내선에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적당히 이제 가운데 정도 위치에 오게 요 동그라미 위치를 적당히 너무 이렇게 밑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높이가 다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동그라미는요, 반드시 이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보다 약간 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약간 밑으로. 그래야지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윗선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로 가 있다면은 이 정렬을 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애를 중심으로 윗선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기준으로 맞춰 놓으시고 나머지 동그라미들은 이렇게 밑에다가 위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들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슬라이드 바깥에서부터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채로 쭉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은 모두 5개가 선택이 되죠. 또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고, 이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하나씩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모두 클릭을 하셨으면 위에 이제 정렬 메뉴로 가십니다. 정렬 가셔서 맞춤 가셔서 위쪽 맞춤으로 가주세요. 정렬에서 맞춤, 위쪽 맞춤. 네, 그럼 맨 윗선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어차피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윗선만 맞춰주면은 당연히 아랫선도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하셔서요. 이 동그라미에 요 조절점이 있는 외곽선이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 있는 안내선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여백을 남고 이 동그라미가 이 안내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죠. 네, 이렇게 맞춰주셨으면은 이제 동그라미 사이사이에 이 간격만 맞추시면 돼요. 이 간격을 맞추실 때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양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들의 위치만 지금 우리 맞춰준 거예요. 이 안내선에 맞추었죠.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 양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똑같은 간격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5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네, 모두 선택을 해주셨으면은 다시 정렬로 가십니다. 정렬 가셔서 이번에는 똑같이 맞춤 가신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춤 가셔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해주시면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지면서 이 동그라미들이 일렬로 이렇게 똑같은 사이 간격을 두고 보기 좋게 정렬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텍스트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뜨거운 열정은 이렇게 지워서 책임감으로 바꿔주고, 세 번째 있는 뜨거운 열정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으로 바꿔주고, 네 번째 있는 것도 이제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꼼꼼함. 5번째는 친화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셨으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이제 그림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림을 바꾸시기 전에 이제 위에 아까 우리가 정렬해 두었던 이 4개의 그림들도 색을 한꺼번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검은색 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 톤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4개의 그림도 Shift 키로 한 번에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위에 그림 도구 가셔서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 색 보이시죠? 색 클릭하시고 이 갈색 톤으로 바꿔줄게요. 네 번째, 세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죠? 갈색 톤을 바꿔주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요 이제 그림들도 갈색 톤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맞는 요 그림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안에서 두 번째 이제 책임감이기 때문에 요 한번 이게 지금 그룹화가 돼 있죠. 요거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더 클릭하면은 안에 있는 이 그림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요 안에 있는 그림이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시계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얘가 이제 아마 그 동그라미 뒤로 갈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얘를 맨 앞에 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우리 요 아이콘들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맨 앞에 오도록 조정을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hift 키로 이 그림들 모두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해서 정렬 가셔서 정렬해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개체 순서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럼 이제 이 그림들은 이 슬라이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동그라미들보다 더 맨 앞으로, 더 위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진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이 동그라미 안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크게 이렇게 줄여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뛰는 요 그림 지우실 때는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한 번 클릭하면은 얘가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셔야지만 요 그림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고 창의력은 요 전구 있죠. 전구 이렇게 가져오셔서 크기 적당히 줄여주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너무 꽉 차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네,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아이콘 지워주시고 꼼꼼함에는 이 연필 있는 아이콘 있죠. 얘를 이렇게 적당히 줄여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친화력은 이 사람들 있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있는 아이콘 적당히 줄여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로 5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은 이 아이콘들이 각각 이 동그라미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 아이콘 하나 클릭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2개, Shift 키로 함께 선택을 하셔서요. 정렬 가신 다음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은 이 그림이 동그라미 안에서 가장 가운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애들도 가운데로 맞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째 페이지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나 왼쪽에서 추가해 볼게요. 왼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슬라이드 추가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도 이제 빈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화면 자체에 아예 그림으로 꽉 채워주고 우리의 좌우명을 넣어줄 겁니다. 우리 목차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좌우명이었죠. 5페이지 클릭을 하시고 여기 물론 제목 틀이 있지만 제목 틀과 상관없이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그림을 다 채워 넣어.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위에 가셔서 디자인 탭으로 갑니다.
디자인 탭으로 가서 맨 오른쪽에 있는 배경 서식으로 갈게요. 이 배경 서식이라는 거는 아예 요 하얀 이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서식하겠다는 거예요. 뭐 색깔을 칠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채워넣을 수가 있죠. 네, 이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디자인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을 했지만 이렇게 별개의 페이지, 특별한 페이지는 페이지별로 이런 식으로 배경 서식을 통해서 디자인을 조금 변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서식 가셔서 네, 배경을 채울 건데 우리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가실 거예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 클릭하시고 상자에서 이제 사용했던 폴더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요 좌우명 우리 회의하는 사진 아까 기억나시죠? 좌우명 얘를 클릭해서 삽입합니다. 삽입. 네, 그러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에다가 사진이 삽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제목 입력한 틀은 그대로 있죠? 얘에다가는 그냥 좌우명을 바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좌우명은 본인의 그냥 좌우명 쓰셔도 돼요. 네.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일단 요 안 보이는 이유가 뒤에 보시면은 요 이제 사진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사진을 조금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위에 삽입 가셔서 도형 중에서 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사각형 하나 삽입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십자 형태로 이제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 띠 부분 빼고 이 그림이 그려진 부분에 전체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세요. 전체 도형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이제 채우기 색깔을 바꿀게요. 그래서 위에 도형 선택된 상태로 서식 가셔서 도형 채우기 가셔서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왜 사진이 가려졌는데 왜 검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검은색에 투명도를 줄 거예요. 이 검은색의 도형을 투명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이 원래 배경에 넣었던 이 이미지가 비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합니다. 네, 그럼 도형 서식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요 페인트 채우기를 클릭을 하셔서 페인트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밑에 투명도라는 메뉴가 있어요. 투명도를 우리 한 40 정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40. 이제 뒤에 있는 사진은 비춰지면서 약간 검은색 도형이 덧대어져서 조금 이제 어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약하게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요 틀이 보일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이 도형에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 이제 제목 상자를 따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밖에서 이 슬라이드 밖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 제목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제목 부분이 제목 상자가 이렇게 클릭이 될 거예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 슬라이드의 바깥쪽부터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쭉 사각형 모양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윗부분에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 숨겨져 있던 이제 이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될 거고요.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텍스트 상자 선택하신 상태로 정렬 가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잡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가운데다 이렇게 두시고 여기다가 우리의 좌우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저의 이제 좌우명은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네. 얘도 이제 텍스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글씨가 잘 보이죠. 조금 더 이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회는 뒤에서 엔터 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3개의 줄로 만들어지고요. 너무 텍스트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홈 탭에 줄 간격 있어요. 줄 간격 이렇게 클릭하셔서 줄 간격 한 1.5 정도로 해주시면은 이제 줄 간격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읽기 편해지죠. 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텍스트만 넣는 것보다 뒤에 이렇게 배경을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멋진 메시지 카드를 이렇게 만들면서 마지막 나의 좌우명은 이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페이지를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제 5페이지 뒤에 여기 이제 왼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 페이지 하나 추가합니다. 새 슬라이드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얘는 이제 레이아웃을 우리 그대로 제목만 있는 요 슬라이드 그대로 쓰죠. 그래서 요 제목들을 아예 요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밑으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제목 틀에 있던 선이 있기 때문에 요 선 밑으로 텍스트 상자를 가져와 주시면은 이렇게 더 맞춰져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페이지부터 우리 만든 페이지들 한번 이제 쭉 볼게요. 네, 보시면 첫 번째 김구로에 대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목차가 나오고 첫 번째 인적 사항 나오고 두 번째 김구로에 대한 5가지 키워드 우리가 이제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냈고요. 마지막에는 나의 이제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자기소개서를 저와 함께 만드신 거고요. 1회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